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이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진전이 없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소원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국제사법재판의 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주십시오. 저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제법으로 판결을 받아달라는 게 저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용수 할머니 간곡하게 호소하셨는데, 그러니까 국제법을 통한 해결 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제 사실 지난 1월 8일 날 그 위안부 손배소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지금 주권 면제를 이유로 들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최근에 그 존 마클 엠지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런 그 일본군이 아니고 민간업자가 그 위안소를 설치했다든지 또는 이제 이 피해자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일종의 그런 상행이었다라는 그 부당한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 피해자로서 지금 고령인 이용수 할머니신데 이것을 그러면 11일에 정정당당하게 국제법정에서 가려보자. 예. 이것이 마지막 수단은 아닌가라는 점에서 이렇게 주장을 또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할머니의 호소에 대해서 외교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아무래도 고려해야 될 점이 많다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좀 난관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일본 측에서 1954년부터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자는 쪽에 이런 그 요구를 지금 3번이나 해왔거든요. 독도 문제.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강제징용 문제도 사실은 이것을 일본 측에서는 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징용이라든지 독도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ICJ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상황도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외교로서는 거기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그 다양한 총체적인 그 상황을 보면서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 일본 정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논평도 삼가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키우는 게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게 되면 그 자체가 1, 2년 이상 걸리는 것이고 그 과정 자체는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전시 성폭력이라는 가장 비인도적인 범죄라는 것이 그 잔악성이 그대로 국제사회에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 이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문제를 키우지 말자는 것이 일본 정부 입장이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 측은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새삼 또 국제사법재판소 가져가겠느냐에 대해서는 아마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그 국제사법재판소 얘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만일 한일 어느 쪽에서든 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겠다고 하면 재판이 바로 시작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강제 관할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대 국가 간의 이제 사법재판을 중재를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이 제소를 하더라도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이 독도 문제와 마찬가지로 절대 그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일본 측에서 이것을 제소하더라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그 아예 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 그 이용수 할머니 측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승산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예.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이 강제 동원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예. 사실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도 유엔의 산하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미 유엔 내에서 인권위원회에서 1990년대 2차례 걸쳐 가지고 이 성노예라든지 아니면 강제 연행했다든지 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철저하게 불리하거든요. 이미 역사적 검증이 끝났다. 그렇습니다. 이미 끝났고 단지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으로 또는 이제 2015년 12월 위안부합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이 끝났다는 판결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에 유리한 판결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가져갈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추진위에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교수님 그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논문 말씀하셨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는 논문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까? 지금 이미 그 국제 저널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각지에서 일본 전문가 또는 한일 관계 전문가들이 벌써 램지어 교수가 상당히 큰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는 식의 지금 반박 이 성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미국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또는 국제사회에서 자정작용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아마 충분하게 납득이 가는 방향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걸로 봅니다. 예, 앞으로 좀 한일 관계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이 한미일 협력 복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 한일 관계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제 투트랙이니까요. 예. 역사 용토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가져나가고 뭐 대신 이제 안보라든지 경제 면에서는 얼마든지 협력하겠다.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또는 이제 미중 갈등 속에서의 한미일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본이나 한국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이 뒤에서 그걸 추동하고 한일 양국의 어떤 공통 지점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 측도 물론 필요하고 일본 정부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